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노력하시는 연구원님들과 생산하는 기업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적절히 요리할 수 있는 작전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광물은 광물대로 입수할 수 있든 아니면 다른 국가 찾아 광물을 찾아서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외신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 경전투기 FA-50의 수출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인도네시아가 T-50의 연체 대금을 환율차로 인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허겁지겁 지급한 이유가 밝혀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방사는 세계 무기 시장을 싹 쓸어담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물론이고 무기 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 시장에도 한류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동남아, 중동, 동유럽을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와 미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국산 명품 경전투기인 FA-50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이래로 10년 넘게 전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결정된 폴란드로의 수출은 특히 그 의미가 컸습니다. 폴란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 현지화 개량형인 FA-50 PL을 개발하면서 그 대부분의 개선점을 동일하게 반영한 FA-50 블락 20이 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FA-50 블락 20에는 KF-21을 개발하며 습득한 다양한 신기술을 이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서방에서 널리 쓰이는 공대공 무장인 AMRAAM과 사이드와인더가 통합됩니다. 이에 더해 현대화된 전투기에 필수 요건인 ASA 레이더가 탑재되고 합동 헬멧조 준장치 JHMCS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NATO 호환 데이터 링크가 추가되죠. 그리고 이렇게 경전투기치고는 호화로운 성능 개선을 통해 한국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가 인도에 테자스를 벌이고 FA-50의 블락 20을 36대, 약 2조 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외 방산 매체 디펜스 세큐리티 아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 블락 20을 도입할 계획임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FA-50 블락 20의 ASA 레이더, 데이터 링크, AFRAAM과 사이드와인더 통합, 그리고 GBU 38JDAM의 통합을 눈여겨본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러한 성능을 갖춘 FA-50의 새로운 변종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다며 한국의 무기를 채택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잘 만든 무기를 수출하고 현지의 자금 지원으로 개량하고 개선된 성능으로 또 다른 국가에 다시금 수출하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인데요. 한국 무기는 뛰어난 가성비로도 명성이 자자한 바 이렇게 점점 수출 판로를 넓혀나가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더더욱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종합하면 개량을 마친 후에 FA-50은 이미 동급의 전투기 중에선 견출 상대가 없는 수준이 되는데요. 오히려 한 체급 위인 F-16V에도 근접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현대적인 하이로우 믹스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거의 유일하고 완벽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FA-50 블락 20의 수출 길이 열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는 FA-50의 원형인 T-50을 가장 먼저 수입해간 국가인데도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한국한테는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 있는데요. 이들은 T-50뿐만 아니라 KF-21과 잠수함 사업에서도 개발비 지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를 않았던 상습범이라서 작년에 2차 도입분 계약에서는 선수금이 입금된 일자로부터 계약 이행이 시작되는 특이사항을 따로 만들어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한국은 인니가 돈을 낼 때까지는 계약된 수량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서 아쉬운 쪽이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의외로 그렇게까지 오래 끌지는 않고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1년여 만에 허겁지겁 선수금을 입금했습니다. 선수금 입금 시기는 FA-50의 수출 소식이 들려오기보다 대략 일주일 정도 빨랐는데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보를 입수한 인도네시아 군부가 인도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급하게 계약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들이 돈이 없어 입금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내지막이 짝이 없는 일일 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한 듯 재빠르게 입금한 것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매우 나쁘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의 역사적 정통성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으며 보르네오 지방의 영토 분쟁이 양국 간 전쟁으로 비화된 적도 있어 현재는 한일 관계 버금가는 견원지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서로를 명백한 적국으로 여기며 유사시 전쟁까지 대비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T-50을 먼저 확보했다고 생각했더니 돌연 말레이시아가 T-50보다도 아득하게 발전한 FA-50 블락 20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선수금을 지급해야만 자국의 군비를 확충하면서도 말레이시아의 신무기 도입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더 내는 출혈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약정상 작년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을 가정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사이 오른 환율만큼 지급할 금액이 불어난 것입니다. 지급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며 뻔뻔하게 버티던 인니가 추가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뱉어낼 만큼 말레이시아의 고성능 무기 확보가 인니에겐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니가 FA-50에 유난히 벌벌 떠는 이유는 KF-21은 대금 문제로 시제기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블락 20의 공대지 성능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눈여겨보았다고 직접 언급한 GBU 38JDAM은 MK-80 시리즈 무유도 항공폭탄에 장착해서 유도 능력을 부여하는 업그레이드 키트로 무작정 쏟아 붓던 재래식 멍팅굴이 폭탄에 장착하면 INS와 GPS를 통해 탄착점을 유도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비교적 싼 값으로도 단순한 폭탄을 미사일처럼 운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공대지 무장이죠. 다만 JDAM은 본체가 항공기 밑에 가려지는 동안은 위성의 GPS 신호를 수신할 수가 없어 항공기가 신호를 대신 받아서 전선을 통해 한동안 전달해줘야 하고 그래서 GPS 수신 능력이 없는 항공기로는 운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죠. 태생부터 유도 무기인 미사일같이 시스템 통합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운용 기체의 성능을 어느 정도는 가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JDAM의 개념은 차용하되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GPS 유도 폭탄, 통칭 KGGB를 개발합니다. 무유도 항공폭탄이라면 한국 공군도 잔뜩 가지고 있고 북한의 장거리포나 방사포를 해치우는 데에는 이만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미사일 전력에 껌뻑 죽는 한국은 지상 타격 능력을 지닌 무기라면 이미 거의 수십 가지나 가지고 있지만 고작 대포나 로켓 같은 저같이 표적에다 쏘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것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된 KGGB는 JDAM의 3배가 넘는 10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고 JDAM과 달리 투하 후에도 몇 차례 정도라면 경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적 방공 전력의 요격권 밖에서 어느 정도 이동하는 표적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JDAM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조종사가 직접 들고 타는 터치 스크린 장비로 이 장비로 GPS 신호, 수신, 표적 할당, 조작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항공기는 사실상 KGGB 본체를 기계적으로 탑재해 분리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JDAM의 완전한 상위 호환인 셈이죠. 말레이시아 역시 JDAM을 운용할 수 있는 점을 꼽아 FA-50을 도입하지만 요구 성능상 완전한 우위인 만큼 차후 KGGB 역시 수입해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침 태국이 이를 수입해서 과거 한국이 수출한 T-50TH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에 이어 태국이 내년 전력화를 목표로 LIG 넥스원으로부터 미공개 수량의 KGGB를 사갔다고 합니다. 태국 역시 동남아에 맹주 자리를 두고 인도네시아와 다투고 있어 양국이 좋은 관계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죠. 주변국이 차례차례 한국의 고성능 무기를 두르고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 인니는 한국을 상대로 더 이상 뻔뻔한 태도를 일관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완납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자신들이 댄 자금으로 개량된 무기를 다름 아닌 적국이 사서 두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FA-50은 로우급 전투기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몇몇 국가에서는 누가 먼저 FA-50으로 무장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면 개발 당시 FA-50의 가장 까다로운 경쟁자로 여겨지던 스웨덴의 JAS-39 그리펜은
8년 동안이나 단 한 건이 계약도 따내지 못해 이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리펜을 개발한 사부의 최고 책임자 미카엘 요한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항공기 수출에 대한 극도의 실망을 했으며 그리펜의 능력이 열악한 것이 아님에도 비교 우위를 가져올 수 없어서 수출 잠재력을 실현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펜의 주요 장점은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FA50은 대당 가격은 더 저렴하고 배송 속도도 빠르며 심지어 꾸준한 성능 개량까지 기대할 수 있어 그리펜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FA50이 어느새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최초 비행 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는 개량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강한 국력을 위한 신념으로 지치지 않는 핏걸음을 계속해온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자들이 지금의 대체 불가 FA50의 지위를 만든 것이죠. 이들이 신념으로 지새운 수많은 밤과 낮의 결과가 세계 전투기 시장의 석권이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탄생입니다. 앞으로 KF-21이 양산되게 되면 그 FA-50조차 뛰어넘는 성능에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한국의 공장은 문전성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이 모두 한국 방산 기술자분들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모두 다시 회수해와야 할 판임 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는 돈이 아까운 문제보다 우리 방산 먹거리를 모조리 중국에게 빼앗기는 정도가 아닌 국가 안보의 위협 요소가 된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인지해야 된다는 점이 미를 방치한다면 이건 반드시 되돌아오게 마련임. 그렇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말레이시아 응원해야겠네요. 말레이 우선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싸게 덤핑 수출하는 게 개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 팔면 10년 이상 새 수요가 생기기 어려운데 원가 절감은 해야 되지만 수출할 때 충분한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펜이 망한 것으로 또 증명되었지? 아무리 아반떼를 페라리 급으로 개량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소나타를 사고 싶은 열망을 꺾을 수 없다는 거? 각종 분야에서 현재는 미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상호 윈윈의 경우라 보고 있지만 경쟁자가 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압살하려 할 것, 포지셔닝을 정확히 하고 국산 화율을 극도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의 규모가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분야에서 위험 경쟁 상대로 인식되기 시작.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만약 우리가 미국이라면 어떤 것으로 공격할까? 그게 답. 완전히 신뢰가 바닥이고 상식이 전혀 없는 인도네시아 이런 후진 국가와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하나요? 앞으로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대로 합시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등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보니 좋은 국가는 아니네요. 전 정부가 꾸준히 국방 기술을 고도화한 것이 경제도 어렵고 양안 문제 등 군사적으로도 위험이 증가되는 시기에 큰 버팀목이 되는군요.